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만금 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추천 물건을 하나 소개를 이제 할까 합니다. 분들이 사실은 이 부안 쪽은 지금 지가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 어, 남북 이축도로와 그리고 남북 삼축도로 그리고 그다음에 동서 삼축도로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개발이 가능한 뭐 주거지라든지 뭐 상업지역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포커스가 돼서 지가 상승이 상당히 된다라고 합니다. 분들이 그래서 현지에서 좀 알아보고 이제 파악을 해보게 되면 남북 이축 따라서는 이제는 우리가 개활이라고 하죠. 개활이 의복리 그리고 남북 삼축에서는 우리가 창북리 그리고 봉황리 이렇게 대표적인 지역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남북 이축 지역에서는 의복리가 좀 두드러지게 집가 상승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삼축에서는 아무래도 남북 삼축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창북리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북리 쪽에 또 괜찮은 어떤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물건을 이제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분들이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알아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담당자가 바르게 안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제가 이제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제 새만금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분들이. 그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전화가 많이 왔고, 그분들이 이제 물건도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추천 물건으로 소개 좀 부탁드린다라는 이제 의뢰가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물건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분들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물건을 이제 오픈할 그 용도는 자 주거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중공업 지역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이제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시 지역 안에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용도별로 이제 약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도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이 있고 이제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 지역하고 이제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이 세 개의 용도는 비도시 지역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농촌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하고 달리 이제 반대가 되는 게 이제 도시지역일 텐데요. 도시지역은 이제 말 그 자체적으로 볼 때 도시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도시가 형성될 지역을 포함을 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건물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건물들이 올라올 지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 지역에 현재 지목상 전답 현재 보면은 임야로 찍혀져 있는 그 지역에 용도가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 용도로 찍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개발 압력에 따라서 어떤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들은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들이 또는 공업 지역들 이런 것들이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집가 상승을 이제 견인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주거지역 중에서도 이제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1종, 2종,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전체적으로 집가 상승 요인으로 다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땅에 대한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개발 압력에 따른 집가 상승 요인을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업지역은 뭐 전용공업이 있고 일반 공업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것보다는 어떤 실수용으로 개발이 좀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은 준공업지역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준공업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업지역 내 뭐 상권들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주거지용으로도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땅을 갖다가 이제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준공업지역은 활용성 면에서 다양하다 보니까 공업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땅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업지역 내에서도 상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보니까 상업지역, 그러니까 준상업지역으로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들이. 그래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이 땅은 이제 건폐율이 이제 70%가 작용이 되고요. 70%라고 하는 것은 바닥 면적이 한 100평이다라고 하면 바닥 면적 중에서 70평 정도는 바닥 면적을 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 면적이 100평이다라고 하면 70평을 바닥 면적으로 깔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법률 상향 용적률을 보면 400%가 있는데 한 200%에서 400% 정도 이제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분들이 400%까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고층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고층 상가 건물, 그 다음에 빌딩 건물, 이런 것도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거지역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준주거지 정도 해당이 되는 지역으로서 준공업도 70%고 마찬가지로 건폐율도 200에서 400% 적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준주거지역과 그리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이 어떤 좀 영향력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서도 준주거지역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준공업지역이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 준공업지역은 사실 찍어놨다라는 것만으로도 입지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라 공단 내에서도 공업지역들이 형성이 되는 지역 중에서도, 그리고 상권들이라든지 주거기능까지 동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찍혀 들어가기 때문에 준공업이 찍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입지적으로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안을 보게 되면은요, 현재 용도지역 현황도를 보게 되면 이쪽 부분은 뭐냐면 현재 개화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이제 동진면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는 시내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남북 삼축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수혜권으로 해서는 이쪽에 창북 쪽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지로 이제 떠오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세 지역이 하나가 돼서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큰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찍혀져 있는 지역들, 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찍혀져 있는 것들은 이제 상업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업지역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찍혀져 있는 지역들은 이제 주거지역들, 그리고 이 주변에 바운드리, 이렇게 주거지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바운드리가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외곽으로 해서 이렇게 밖에 외곽으로 크게 자리 잡혀져 있는 땅들은 뭐냐면 가장 많이 흔한 어떤 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개발이 집중이 되면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종상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지역도 2종이라든지 3종으로 종상향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내권 안쪽에 밑으로 해서 공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이루어져 있는 공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그 다음에 뭐냐면 공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은 이제 일반 공업지역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바로 준공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이 이 지역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북 삼축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의 영향권이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소개할 지역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요 준공업 지역에 해당이 되는 요 핵심 바운드리에 있는 지역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참고로요, 준공업은 이렇게 업무용 빌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무실들 이렇게 들어가는 용도로 개발이 되는 게 바로 중공업 지역의 개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영등포역 앞에 있는 물레동에 있는 중공업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사진을 캡처를 한 겁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은 어떤 건물들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홈플러스, 이렇게 홈플러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홈플러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큰 건물들이 이렇게 자리 잡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영등포동 쪽에 예, 중공업 지역이 이렇게 건물도 새롭게 단장한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 이제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지역이 성수동 쪽하고 영등포하고 그 다음에 구로동 쪽입니다. 그래서 이 구로동 쪽이 예전에는 공업 지역이었다가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서 이제 건물들을 다 부시고 이제 새롭게 건물들을 지을 때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새롭게 건물을 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 내에서도 주거 용도로도 아파트를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루지오 아파트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층수가 상당히 높죠. 높은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성수동에 지금 보시면은 성수점에 이마트 본사가 있는데 이 이마트 본사가 크게 건물 자리 잡혀져 있는 모습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의 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이렇게 자리 잡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동에 또 이렇게 개발 사례대가 있고요. 지금 여기 지금 구로동을 보게 되면 구로 디지털 단지 쪽입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주변에 예전엔 다 공단들이 자리 잡혀 있었던 지역이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으로 새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건물이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가 정리되고, 그리고 이렇게 중공업 지역이 들어가게 되면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집가 상승 요인을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땅값이라든지 아파트 값들도 동반 상승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로동 일대 정말 멋있죠. 구로동이 이렇게 많이 변신을 했어요, 분들이. 그리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 용도로 쓰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중공업 지역 내 홈플러스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고 있고요. 이렇게 중공업 지역들은 이렇게 상업시설이라든지 사무실 용도, 주거 용도로도 공업 지역 내에 활용을 함으로 해서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개발 압력에 따라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새만금은 아리울이라고 하는 국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서 개발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개발됨을 할 수가 있고, 공간 구조를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부안 쪽을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이 부안 쪽은 관광 레저를 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관광 협력 거점을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국가적 핵심 사업이면서 환항해권 중심 지역이고 중국 무역의 핵심 지역이고 대규모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는 관광을 거점으로 하는, 그리고 카지노라든지 여기 요 지역이 바로 잼보리 대회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부안 쪽은 관광을 거점으로 한 도시가 개발이 됨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개발되는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수변 도시로 개발되는 아리우 신도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격자형으로 해서 도로망들이 구축이 되는 모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을 보여드릴 지역은 바로 여기 남북 3축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치는 한 요 정도 일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항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차라 뿐만 아니라
공항도 들어오고 이렇게 관광 레저 산업 용지가 개발이 됨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개발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하고요. 이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이며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분들이. 그리고 새만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륙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이륙하기 위해서 비상한 어떤 날갯짓을 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뭐든지 투자의 타이밍인데 이제 앞으로는 상당한 어떤 최적의 투자 적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5년 또는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두고 본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지역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만금으로 인해서 어떤 인구 유입 효과를 보게 되면요, 한 75만 8천 명 정도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주변 지역 인구가 한 8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새만금 내에 인구 유입이 되는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는 한 62% 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 지역은 바로 한 47만 명 정도가 인구 유입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 47만 명 정도는 인근 배후 지역, 군산이라든지 현재 김해라든지 또는 부안 일대의 배후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기 가능한 지역에 미리 가서 토지를 매입을 해놓고 기다린다라고 하면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렸던 대로 부안권은 핵심 지역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장 뜨는 지역이 뭐냐면 아까 이쪽이 개화도가 자리 잡혀 있는 개화리 쪽과 그리고 의복리 쪽,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바로 창북리 쪽이죠. 창북리 쪽과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봉황리 쪽. 이렇게 일대, 요 네 가지 일대가 새만금 도로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지역은 바로 의복리 일대와 지금 창북리 일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근 개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그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창북리 일대입니다. 창북리 일대는 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냐면 바로 이 지역은 동서 1축도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뻗어지는 게 동서 2축도로며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동서 3축도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북 1축도로고 이게 남북 2축도로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가죠. 이게 바로 남북 3축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남북 3축도로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배후 지역의 인구 유입이 한 45만 명에서 한 50만 명 정도 가까이 인구가 유입이 될 텐데 가장 많이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은 군산 지역에서는 시가화 용지로 찍혀져 있는 바로 이 지역, 이게 바로 새만금 배후에 따른 배후 도시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김포 쪽에서는 김해 쪽에서는 이렇게 김제 쪽이죠. 김제 쪽에서는 이게 바로 새만금 배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새만금에 따른 배후 지역으로 배후 도시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쪽 군산 부안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북 3축을 따라서 이 지역이 바로 새만금 부안의 새만금 배후 도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산 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다음에 김제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안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요 지역이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일찍이 그 지역은 이제 김제 쪽에 그 화포직으로 배후 도시로 이제 개발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게 뭐 신공항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신공항에 대한 얘기가 지금 현재 군산공항을 확장을 해서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화포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시야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새만금 신항만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아주 가장 많이 늘어날 지역으로 예상하는 이 지역의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화포지구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화포지구 쪽으로 만약에 새만금 신공항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군산에 있는 배후지역과 그리고 부안에 있는 이 배후지역인 창북리와 그리고 봉황리 일대는 한 바퀴 한번 팩트가 작용이 돼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셨고요. 예, 개발 인근 현황들 이렇게 지도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 현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게 되면 여기가 지금 요 지역이 바로 이렇게 남북 이축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일찍이 개통이 되어 있는 동서 일축도로고, 그 다음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인 어떻게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남북 이축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미 이렇게 공사가 돼 있죠. 공사가 돼 있는 요 지역이 남북 삼축도로, 동서 삼축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안에 해당이 되는 지역들은 보면은 이렇게 동서 삼축도로와 남북 일축도로와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는 요게 바로 어떻게 있냐면 남북 삼축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도로가 생겼을 때 영향권이 들어가는 도시지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개화도, 잘 잡혀있는 개화리 일대와 그 다음 의복리 일대, 그 다음에 여기 창북리 일대, 여기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 세 지역은 현재 부안에서도 프리미엄을 얻고 가격이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남북 삼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해드리면, 요게 지금 동서 삼축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지금 일단은 요 도로는 예상입니다. 예상. 그러니까 남북 삼축도로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예상 노선이고,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남북 삼축을 따라서 요 지역은 현재 창북리 일대에 개화면 소재지가 자리 잡혀져 있는 구시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오른쪽 도시지역이 찍혀져 있는 요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신시가지로 조성이 되고, 향후에는 이 봉황리 일대와 그리고 여기 시내권을 다 연결을 해서 메모드급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깔려 들어간다.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옴으로 해서 요게 지금 남북 삼축인데요. 여기 남북 삼축이죠. 남북 삼축이 들어오면서 직접적인 영향권이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요 남북 삼축도로와 연계해 있는 가까이 있는 요 지역들이 가장 땅값을 치고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조금만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 도로가 예상 지역입니다. 남북 삼축도로가 이렇게 예상되는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요 바운드리, 요 지역이 중공업 지역으로 찍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중공업 찍혀졌지만 앞으로는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 중공업 지역이 중심이 돼서 확장이 돼서 신시가지로 확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도시권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는 지역이 이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던데 이마트라든지 높은 건물 빌딩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당당히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땅이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북리 쪽에서는 이 오른쪽이 바로 신시가지로 확장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땅은 바로 미래가치죠. 미래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오른쪽으로 확장되는 이 라인 중에서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이 중공업 지역 주변 바운드리에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이렇게 위치라 하더라도 같은 주거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핵심 센터 자리냐, 핵심에서 조금 외곽으로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주거 지역이다라고 해서 어떤 거는 30만 원짜리도 있고요, 어떤 거는 80만 원짜리도 있고, 심지어 어떤 거는 당연히 100만 원 넘어가는 땅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 위치, 어떤 위치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주거 지역은 얼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이 있고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하나를 끼고도 그 다음에 지가가 완전히 더블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입지를 통해서 미래 가치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그 미래 가치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땅은요, 어디냐면 이렇게 남북 이렇게 삼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남북 삼축이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중로 3류로 들어갑니다. 중로 3류는 도로 폭이 12m에서 15m 정도 되는 폭으로 통상적으로 거의 한 4차선 도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도로는 어떻게 되냐면 요 도로하고 이 도로가 이렇게 사거리 코너가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중공업지역 만나는 요 지역이 사거리 코너가 이루어짐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오늘 오픈할 지역은 바로 중공업지역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좀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는 요 지역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역에 대해서 제가 가분할도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적 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 땅은 바로 이렇게 노란점으로 지켜져 있는 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노선은 바로 중로 12에서 15m로 예상이 되는 남북 삼축도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삼축도로는 예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게 남북 삼축도로가 여기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시내권에 합류가 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 중공업 지역은 중공업 지역을 지점으로 해서 크게 떠오르는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은 이제 일종으로 지켜져 있긴 하지만 넓게 잡아놓은 것으로 봐서는 향후에 개발 현황에 따라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보시게 되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 도로가 요게 계획도로인데요. 요 도로는 이렇게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가 바로 몇 도로냐면 12m에서 15m 되는 중로 3류에 해당이 되는 도시계획도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도로를 끼고 요 왼쪽 요 부분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긴 하지만 종상향에 대한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준공업이죠. 준공업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상권 기능이 가능하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가분할도를 떴어요. 그래서 1번 필지하고 2번 필지하고 4번 필지하고 5번 필지는 1, 2번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지역은 준공업, 여기는 준공업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끼고 도로를 끼고 접하게끔, 그 다음에 향후에 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도록 1, 2번, 그 다음에 5번, 4번 정도 이렇게 단필지로 제가 물건을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번에 대한 부분은 중공업 지역은 대부분 이제 통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지분으로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도 간혹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에 대한 여지가 있으신 분들은 6번 자리에도 소액으로 뭐 2천만원, 3천만원 또는 1,000만원 정도 일대로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은 일종하고 중공업 지역은 가격적인 부분이 당연히 틀리고요. 그리고 위치적인 부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격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 담당 직원이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들이 저희가 항상 이게 물건을 공개하고 오픈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지금의 가치보다는 좀 미래 가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향후에 한 5년, 10년 후에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보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인 제가 바라볼 때는 상북리 일대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남북 삼축이 개발됨으로 해서 집가 상승에 미칠 때 가장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유튜브 고객님들이 많이 저희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물건도 좀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전화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투자를 함으로 해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 부탁드립니다.